그러니까 이제 그 7월 13일, 14일 때 아마 피터 틸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그냥 혼자서 말하려고인가 그 트럼프 숙소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제이디 밴스를 말하자면 부통령 후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이디 밴스는 자기가 결정될 때까지 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거를 오파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돌아요. 이때부터 선거의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 차기 정부의 성격도 바뀌게 된 거예요. 일단 트럼프는 자기의 그 잠재적 암살범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야, 얘가 더 나보다 똑똑하고 강력한 놈이야. 젊어. 너희가 나 죽으면 나보다 더 지독한 놈 너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돼. 그래도 너희가 나 죽일래? 트럼프 메시지는 그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저기 페이팔 마피아들이 저기 후보님 우리가 돈도 왕창 싸갖고 올게요 뭐 이러지. 그리고 뭐 제이디 밴스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베스트셀러 책도 썼고 똑똑하지. 그 뭐 분명히 쓰면은 저게 그 러스트벨트 격전지인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여기는 정리가 되지 확실히.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미네소타랑 일리노이는 거긴 뭐 민주당이 워낙 센 데라 못 건드리거든요. 그 네 개요. 네,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경합주가 거기서 러스트벨트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근데 오하이오고 본인이 그 러스트벨트가 돼가지고 빠가난 가정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제이디 밴스를 그때 픽업을 한 거예요. 저걸로 성격을 딱 규정을 한 거죠. 아직 민주당에 어떤 후보가 들어올지 모르고 아마 해리스일 텐데 모르지만 이제 판을 넓히겠다. 나 품을 키웠다. 이렇게 시스템을 그때 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지만 제가 저 일 있은 다음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오늘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머리에 긴 고화를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막 아주 그 성질대로 날뛰는 그 에고와 나르시시즘을 잡아줘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차원의 비판만 했지, 저 사람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지난, 그러니까 4개월이죠. 4개월 동안을 돌이켜보시면. 그럴 겁니다, 제가. 저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거 있었을 때 아마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제이디 밴스의 배후가 그게 페이팔 커넥션이다 그런 해설을 드렸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페이팔 마피아로부터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AI와 크립토머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크립토머니죠. 이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올해 초만 해도 불과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AI와 크립토머니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때의 올해 초반에 구사한 트럼프의 용어로 그대로 제가 고스란히 번역하겠습니다.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건이다. 크립토는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계정에 넣어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하다. 예, 이렇게 보듯이 원래 이제 그 트럼프는 AI나 크립토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경계심이 많았고. 그런데 가만히 이 페이팔 커넥션 하는 사람들 보세요. 페이팔 마피아의 그 지도자 피터 틸은 팔런티어라는 회사를 합니다. 이건 정부기관 및 군대가 사용하는 거대 AI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또 이 팔런티어랑 굉장히 솔루션 성격이 비슷한데 페이팔 마피아의 막내 팔머 라키의 앤드릴 이란 회사는 AI를 이용한 국방개혁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미 국방부가 이 미국 군대 체제를 뒤바꿀 때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 AI 솔루션이 둘 다 페이팔 커넥션이 제공하는 거예요. 둘 다 말하자면은 바이든 정부 때 채택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는 이걸 할 집단이 별로 없어요. 구글 정도가 있는데 구글은 이미 트럼프 때 2018년에 안 하겠다라고 튀어나가 버렸어요. 구글 직원들이 한 1000여 명이 데모를 했어요. 우리가 왜 국방부 프로젝트 하냐고. 사람 죽이는 거 우리가 왜 하냐 그래서. 구글이 구글 한 거죠. 그때부터 깊게 관계를 해와서 그 전부터 솔루션이 준비되고 있던 회사라서 그래서 이 둘이 지금 미 국방부의 그 AI를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또 앤드류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밀리터리 평론하시는 분들은 주로 아주 초고지능,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은 드론을 잘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곁가지고 앤드류의 본업은 국방 AI입니다. 예, 좀 과학하게 표현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팔란타라는 회사이고 예, 그 좀 의미심장하죠. 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둘 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에서 회사명을 가지고 오는지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반지의 제왕이 굉장히 철학적인 그 알레고리 은유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한 이 페이팔 커넥션은 이 그 크립토머니 회사에 직접적 대규모 투자를 한 적은 없지만 크립토머니가 미래의 추세다라는 현실을 알고 있죠. 또한 크립토머니가 이게 말하자면은 미국의 국제 금융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달러 가치 과잉 평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국제 금융 지배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이제 저기 뭐야 그 제재야. 만약에 러시아 제재를 어기면은 이제 스위프트망 닫아가지고 완전히 그 국제 금융거래에서 쫓아내 버리는 예. 그런 그 국제 금융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달러 가치 과잉 평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마 미국이 이게 마음 먹고 크립토머니에 덤비면은 크립토머니가 좀 체질이 바뀔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입장일 거예요.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네. 과연 그렇게 돼서도 또 그게 크립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달러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뭐 갖다 부벼볼 수가 없는 유일한 슈퍼파워 기축통화죠. 그래서 가치가 과잉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친 놈은 미국이야. 미국이 사고 쳤으면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지. 근데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달러만큼 안전한 통화가 없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폭발해서 달러 가치는 더 높아졌어요. 역설이죠. 사고 친 놈이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일한 슈퍼파워 기축통화라는 데서 나오는 그 파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럼 좋겠다. 참 통화해놓고서 그냥 막 돈 찍어내도 괜찮네. 뭐 이런 보통 사람은 그런 상상하잖아. 예, 근데 이게 쥐약이라고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과잉 그 평가되면 GDP 밸런스 공식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저에게 한번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설명 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달러 가치 과잉 평가되면 무역 적자 왕창 나고요. 재정 적자가 왕창 납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과지출이 일어나고. 통화가 이게 한국 경제가 왜 튼튼하냐면요. 몰리면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몰리면 환율이 올라가요. 저 가치가 하락해요. 그래가지고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추슬려 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한국이. 지금 일본이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금리도 못 올리고 뭐 금리도 못 낮추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한국은 그거를 중앙은행 금리 조금 올려주고 조금 낮춰주고 그래서 우리는 금리도 변동폭이 미국보다 훨씬 작잖아. 남들 전부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로 금리 갔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1%인가 뭐 우리 내내 한 2% 이렇게 가다가 그것도 낮춰서 그렇게 간 거예요. 또 이번에 미국이 왕창 금리 올렸을 때 우리는 3.5 뭐 이 정도밖에까지 안 올렸었죠. 그래서 한 1.75 뭐 2%포인트 차이 났잖아요. 그거보다 낮았잖아, 우리가 미국보다. 그러니까 그 한국 경제가 이게 세계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굉장히 레질리언트하다. 그러니까 기민하고 적응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다 이런 그 조절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체 조절 메커니즘을. 그런데 미국처럼 저렇게 유일한 슈퍼파워 기축통화가 되면 그러니까 그 통화 가치의 조절에 의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과 이제 경제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발생하는 것과 이게 서로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그 조절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못 해요. 그냥 계속해서 무역 적자 발생하고 재정 적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은 붕괴하죠. 제조업이 붕괴하면 중산층 붕괴가 필연적이죠.
생산성 높은 제조업이 계속 유지가 돼야 층이 두꺼운 중산층이 형성되거든요. 아니 민노총 위에서 돈 안 내려주니까 시위 안 하잖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요 그 잔업수당까지 하면 연봉이 막 8천, 9천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1억 넘는 사람들 수두룩해. 그러니까 대를 물려서 취업시키려고 그러고 노조 요구가 그거 아니에요. 불공정 경쟁이지. 사실 그거는 철퇴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쉬워서 뭐 노동자고 노동조합이지 실제로 중산층이잖아. 잔업까지 하면 억대 연봉인데 엄청난 그 퇴직연금 나오고 얼마나 달달하면은 대를 물려서 취직을 시키려고 그러겠어. 근데 그런 좋은 직장들이 다 없어지죠. 예,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제너럴 모터스, 그 자동차 회사 그때는 잘 나갔죠. 80년대 초니까. 그때의 그 제너럴 모터스의 청소부의 시급이 시간당 $25인데 그때 의사의 시급이 시간당 $25예요. 너무 노조에 의해서 너무 과격해지긴 했지만 그런 식이었는 거죠. 이런 직장들이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냐, 미국의 어떤 과제는 뭐냐면 국제 금융 지배권을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해야지. 그래서 러시아 같은 깡패 짓을 하거나 혹은 중국이 앞으로 그런 또 짓을 하면 그 통화 결제 그 망을 건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위협을 해서 버르장벌 잡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져야지. 그러나 지금 기축통화기 때문에 자꾸 그 평가 절상되어 있는 거, 과잉평가되어 있는 거, 그건 낮춰야지. 병 주고 약 주고 해야 될 처지라고요, 지금. 그래야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이 살아나요. 제가 아마 짐작하기에는 페이팔 마피아가 이런 이유로 크립토머니 육성을 지지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페이팔 마피아의 이런 입장이 반영이 돼서 트럼프가 이 크립토머니에 대한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돈도 모아줘. 그 다음에 마가나 이런 운동도 계속 만들어줘. 그 다음에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지금 형사는 끝났다 그래도 민사는 남아요. 뭐 재임 때는 민사가 진행 안 하더라도 숨어 있다가 계속 진행돼요. 민사 지금 몇 억 달러씩 막 있고 트럼프가 그렇게 개인 자산이 많이 안 남아 있다는 거 아니야. 트럼프 돈 벌게 해줄 수도 있잖아. 저 사람들은. 제일 많은 게 돈인 사람들인데. 막 가는 말로. 뭐 쿠시너랑 짜고서 혹은 에릭 트럼프랑 짜고서 예, 트럼프의 막내 아들 그 어린애 이제 조금 있으면 20몇 살 되는데 그런 애들 짜고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페이팔 마피아에 앞으로 바라고 기대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한테 권력 줬다 그래서 제가 무슨 배신 때리고 자기 완전히 없을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자기 성미대로 야 너 꿇어 임마 하면 팍 꿇고 너 숨도 쉬지 마 그러면 숨도 안 쉬고 웅크려 있고 그건 트럼프의 그 보스로서의 그 트럼프의 그 무지막지한 그 가부장적 남성성 이런 걸로 그렇게 다루고 싶겠지. 그건 안 되지. 그러나 그것만 좀 절제를 하고 같은 팀워크로 파트너로만 하면은 자기 인생 아주 나이스하게 지금 매듭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어질러져 있는 인생을 아주 나이스하게 매듭 지어지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까 오죽하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22년도 그때가 여름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너희 민주당 트럼프 그렇게 몰지 마. 그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그러면 그 대통령 출마해서 거기 목숨 걸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살아날 길이 없는데. 그리고 저 럼프 아재, 아직 연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석양 속으로 배 저어서 가세요. Sail to the sunset 이라 그래요. 석양 속으로 배를 저어서 가시라고. 은퇴하시라고.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2년 전에 불과.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맺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한쪽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실리콘밸리의 이제 빅텍 컨서버티브, 빅텍 보수주의자들이고 전에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피터 틸 저런 사람들 그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 이미 보수주의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1990년대. 어떻게 하면 이 정치 철학적 보수주의, 도덕 철학적 보수주의가 미국 땅에서 부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철학적 확신범들이에요. 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공생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것이 가지는 이제 군사지정학적 초이스,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중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동아시아, 타이완, 한반도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 거냐. 이 사람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관점이 지금 이런 관점이 앞으로 12년을 지배한다 그랬을 때 그게 한국인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또 내일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